네,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윤희병 폭행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주범이었던 27살 이모 병장,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병장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감자 3명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윤희병 사건 주범이야 라면서 마치 영웅담처럼 본인 소개를 하면서 강제로 자신의 재판 기록을 열람시키기도 하고요. 수감자들에게 너만 보면 윤희병 생각이 난다.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다. 똑같이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행과 추행, 성희롱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에 몸에 소변을 봤다. 또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수감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또 형량도 35년으로 무거워서 교도소 안에서 선임병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 병장은 이제서야 독방으로 옮겨졌고 군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6개월 이상이나 지속이 됐는데 교도관들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죄를 뉘우치라고 교도소에 보냈더니 교도소에 가서도 본인이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류주연 앵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병장이죠, 이모 병장. 그렇죠. 우리 박 변호사께서는 군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선 제가 여쭤보는데 교도소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중요한 건 교도소 내에는 모든 계급장 다 뛴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국군교도소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국군교도소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육군교도소가 불렀는데 안에 보면 일반 군대 그 생활관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군생활하고 같이 보고 또 특히 지금 35년 받은 사람은 아직 미결수긴 하지만 그 자신이 받은 형량에 따라서 조금 자기가 좀 사형수도 지금 있거든요.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통제 좀 불능인 상태도 있고 헌병병과에서 이제 교도 행정을 하는데 그 병사들이 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급을 무시를 못 합니다. 병장이거든요. 이 병장은 병장이고 어떤 관리하는 교도하는 병사들은 뭐 일병도 있을 수도 있고 상병도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어떤 계급을 사실 내는 거고 이 병장 같은 경우는 계급을 떠나서 본인이 나이도 좀 많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2월부터 8월달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 가혹행위 그다음에 성추행 당한 이 대상자들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22살, 21살, 23살, 일병 2명, 상병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5년형을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35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수나 마찬가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또 27세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림하는 행태, 그다음에 감방 안에 교도소 그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가혹행위라든가 또 어떤 이런 성추행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상 얘기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그 싱크에서 나왔지만은 이모 병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윤일병이 바로 내가 죽인 사람이야. 이런 형태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되면 굉장히 저항이나 어떤 반항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6개월 동안 가능했는데 결국은 지금 독방으로 8월 21일자로 독방으로 옮겨졌는데요. 윤일병이 지금 안타까운 거는 2014년 5월 16일 국립현충원 충원당으로 안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울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 병장이 결국은 이런 행태를 6개월간 지속했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글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이 교수님. 저는 이제 윤일병 사건 지난 올 초에 보면서 이건 이제 병장이죠. 가해자. 이분은 정말로 사이코패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편의 감성에 동감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나 이런 데 신경 뉴런에서 보면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마음이 아프면 자기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건데 전혀 그런 신경계가 발달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1% 정도가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나 60만 명 우리 군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5, 6천 명 정도가 사이코패스가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IQ 같은 것은 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가 여부를 사실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늘
어떤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차제에 저거 좀 지표를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또 군 같은 데서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로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이 윤일병 사건의 이병장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군에 있다. 그러니까 군에 우리 자식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저걸 보면서 아, 우리 자식도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정부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 그러니까 이모 병장은 말씀하신 패널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 교도소가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 죄를 범한 그런 그 수용자들이 서로 가혹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제재를 못 하는가. 근데 좀 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군 영창은 지옥이고 군 교도소는 천국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군 교도소가 옛날에 왜 남한산성 간다. 뭐 이게 공포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1년, 92년, 93년에는 폭동도 좀 있었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 수용 인원도 많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을 그러니까 왜 그 양심적 그 병역 거부자들을 민간 교도소로 이양하면서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한 28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러면서 인권은 굉장히 개선이 됐죠. 인권이 개선이 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이 교화 기능, 교정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을 주는 곳이 아니고 단순히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왜 교화 기능, 교정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군 교도소도 바꿔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1년 6개월형을 받으면 확정 받으면 민간으로 이송을 합니다. 다른 사형수는 다르지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좀 미비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